영진이 가면 길이 됩니다. 글로벌 영진. 영진 전문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난 뒤 맞은 7월의 마지막 주말, 폭염특보 속에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산 하양의 낮 기온이 38.1도까지 올라가 지역 최고를 기록했는데요.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과 도심 피서지에는 올 여름 들어 최대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얀 포말이 부서지는 청록빛 바다.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파도에 동실 몸을 맡긴 사람들의 표정이 하나같이 천진난만합니다. 모래찜질에 푹 빠진 아이, 어른들은 발끝을 간지럽히는 파도에도 그저 오감 만족입니다. 그냥 시원할 정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 차가워요. 오늘이요? 신나게 놀아야죠. 친구들에게 내팽개 쳐져도 물 세례를 받아도 모두가 즐거운 여름바다입니다. 비도 많이 좀 습해서 덥기도 덥고 이랬는데 이제 바다 와가지고 물놀이 하니까 이제 또 시원하고 또 여름이 확실히 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멀리 갈 수 없는 시민들은 도심 속 물놀이장을 찾았습니다. 수영장 안은 이미 물반 사람반. 그래도 아이들은 즐거운 비명입니다. 유난히 길었던 장마가 끝난 뒤에 맞는 7월의 마지막 주말. 대구 경북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산 하양의 낮 기온이 38.1도까지 올라가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당분간 밤낮 없는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되면서 도심 탈출 러시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고령군이 낙동강변 구릉 지역에 문화관광 자원을 만든다며 5년 동안 30억 원을 들여 정비 사업을 벌였습니다. 2020년 준공된 문화관광지의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박철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대구 고속도로 낙동강 다리를 건너다 마주치는 거대한 조형물. 운전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알 같습니다. 알요. 뭐 계란 비슷한 알 같은 것도 있겠다 이거. 저게 도자기 형태로 보이던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체 파악이 쉽지 않은 이 조형물. 알고 보면 봉수대를 본땄습니다. 이웃한 봉화산에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었다는 이유로 고령군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든 대형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로 올라가는 등산로는 바닥에 깔린 부직포 틈 사이로 풀이 무성하게 자라 길 찾는 게 쉽지 않고 일부 구간은 어지럽게 파헤쳐졌습니다. 전망대 내부도 관리가 엉망입니다. 언제 청소를 했는지 바닥 곳곳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쉴 새 없이 떨어져 계단과 바닥이 흥건해지고 안내판은 흙먼지로 덮였습니다. 구석엔 쓰다 남은 공사 자재가 썩어가고 정자와 운동시설은 찾는 사람이 없다 보니 무용지물입니다. 고령군이 2016년부터 5년 동안 봉화산 정비에 쏟아부은 돈은 모두 30억 원, 전망대 17억, 유적 정비와 주차장 조성에 각각 3억, 설계에 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전망대 진입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고 관리도 엉망입니다. 취재진이 지난 봄 벚꽃이 만발한 휴일을 포함해 최근까지 4차례 이곳을 찾았지만 마주친 방문객은 모두 합쳐 1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외지에서 와서 오는 사람도 좀 못 봤어요. 진짜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저거는 눈에 보이는 예상 납니다. 밤에도 전망대를 화려하게 밝힌다며 2억 원을 들여 경관 조명을 설치해놓고는 아예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장난 상태는 아니고 봉수대 위치가 인력이 좀 드물고 관광객 수수가 좀 적어서 현재 소동 중에 있습니다. 향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마을 입구에 만든 주차장은 텅 빈 채로 찢어진 비료 포대들만 흩어져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 안에는 써보지도 못한 직기와 냉난방기, 노래방 기계에 먼지만 쌓이고 있습니다. 아무도 문을 안 열었지. 공사하고 나서부터. 내로베에다가 팔지 누가 가서 동네에서 앉아가고 뭐 사면 들어가야 되는데.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고령군 홈페이지와 관광 어플리케이션에서 봉화산 전망대를 찾을 수 없고 관광 지도에도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전망대 바로 뒤엔 전원주택 단지를 짓고 있어 결과적으로 해당 단지를 위한 정비 사업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고령군 관광진흥과는 인터뷰를 거절하고 보낸 서면 답변에서 관문 지역에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했으며 부지 결정 이후 전원주택 허가 신청이 들어온 만큼 혜택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TBC 박철입니다.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된 주민 2명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보름째 계속됐습니다. 군과 경찰, 소방당국은 오늘 예천군 벌방리 일대에서 인력 390여 명과 수색견, 헬기를 투입해 수변 49km 구간에 대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끝내 실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한편 공공과 사유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율이 8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중앙합동조사반이 정확한 피해 조사를 위한 현지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당초 예산보다 2,622억 3,300만 원 증가한 총 10조 9,929억 9,800만 원 규모의 대구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21억 원과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107억 원 등을 신규 편성하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474억 원과 대구 지역 사랑 상품권 24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결특위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안은 모레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대구시가 인증한 대구 우수식품들이 판로 확대와 매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표 가공식품으로 인증한 홍두당 단팥빵과 팔공산 명품 김치, 영풍 치즈떡볶이와 선경순만두의 납작만두, 풍국면 등 5개 제품은 유통업체 신규 납품과 수출 계약, 해외 직배송 사이트 입점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증 후 최대 60%까지 매출이 증가하고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는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데 대구시는 9월 대구 우수식품 2호 인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옷차림이 짧아지는 여름에는 조그만 흉터에도 신경 쓰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상처가 아문 뒤 흉터가 더 커지고 색까지 검붉게 변하는 질환이 있습니다. 켈로이드로 불리는 이 질환은 한 번 생겼던 사람에게 더 자주 발생하는데요. 적절한 치료와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김성은 대구 가톨릭대병원 성형외과 교수가 자세하게 설명드립니다. 원래의 상처 범위를 벗어나 정상 피부를 침범하면서 피부 장력의 방향을 따라 진행되는 붉게 돌출된 흉터로 정상 피부를 침범하지 않는 일반 비대 흉터와는 구별되는 흉터를 켈로이드라고 합니다. 켈로이드는 주로 귓바퀴, 턱 및 어깨, 가슴 부위와 같은 피지샘이 많이 분포한 부위에 발병합니다.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켈로이드는 유색 인종에게서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보아 유전적인 요인이 유력한 원인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가려움증과 압통을 주로 호소하며 뻣뻣함, 반응 구축 등을 보이기도 합니다. 켈로이드는 미용적, 기능적인 문제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편함을 줄 수 있으며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자존감을 낮추고 불안, 우울 등의 정신적인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진과 시진을 통해 쉽게 진단할 수 있지만 간혹 다른 양성 종양이나 융기성 피부 섬유 육종과 같은 악성 종양과 감별하기 위하여 조직 검사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은 매우 다양합니다. 비수술적 치료법으로 실리콘 제품을 사용하는 것, 압박요법, 스테로이드 주사법, 레이저 치료, 냉동요법, 방사선 조사 치료, 항암제, 면역치료제 등이 있고 이외에 켈로이드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수술적 요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적 치료보다는 비수술적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단독 치료보다는 방사선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병행하여 재발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켈로이드 성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한 한 불필요한 상처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처가 문제없이 잘 낫도록 상처를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 낫고 난 후 2-3개월 동안 적극적인 예방 처치를 하는 것이 흉터 관리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대구시 지산동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SUV 승용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며 돌진해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들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2대가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시동을 걸자마자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20회 264 시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지웅 시인에 대한 시상식이 안동 264 문학관에서 열렸습니다. 시상식에는 각계 인사와 문인들이 참석해 TBC가 2004년 육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제정한 264 시문학상의 의미를 되새기고 수상자를 축하했습니다. 박지웅 시인은 탁월한 언어와 노련한 상상력으로 삶과 사물의 세계를 그려낸 시집 나비가면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정부학회가 마련한 2023 영호남 학술교류대회가 경북대 글로벌 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국가균형발전과 경부고속도로 구미 연천 구간 직선화에 따른 낙동 금호밸리 조성을 주제로 청년 창업 클러스터 공간 필요성과 팔공산 국립공원 관광 활성화, 그리고 공항 후적지 개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과 업무 협약을 맺고 중리동 현 의료원 부지 15,000제곱미터에 진료와 수술, 입원 서비스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통합 외래진료센터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통합 외래진료센터는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외래부와 영상의학부, 응급의료센터 등 첨단 진료와 외래 공간이 집중 배치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내년 말 착공해 2026년 내 건립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